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은 바로 살충제 계란파동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정치권도 앞다퉈 정책 내놓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이 계란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이력관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란법 개정을 긴급 추진하겠다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3당이 한 목소리로 유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농림부 장관 지내셨죠?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네. 전 장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그때도 농장주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AI도 있었고 그러한 농약 문제, 네. 또 안전 문제가 항상 중요한 화두였었죠. 예. 살충제 사용 그동안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데 왜 이걸 사전에 좀 진드기 문제와 가축들에 있어서 모기, 파리, 진드기 늘 들끓는 게 일반적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좀 10년, 20년 쭉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을 네. 이게 식품 안전이 이제 강화되면서 그거를 계속 시스템화를 하고 고쳤어야 되는데 네. 그 과거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밀식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많이 보내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그거를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을 네.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식품 이론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예. 유럽 쪽도 완전히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하고 유통 모든 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농장에서 네. 식탁까지 모든 일관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도 조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통체적인 부실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걱정이 네. 되는 가슴이 덜커는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실험실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살충제라든지 유해 어떤 항생제 같은 거를 다 먹어가면서 이게 네. 유해하다 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식약처 농림부가 대수롭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해 오면서 옛날에 몰랐던 것이 자꾸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되고 하면서 네. 이제 식품 안전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우리가 해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장 관리는 우리 농식품부가 하죠. 그렇죠. 그 이후에 유통관리랄지 안전관리는 전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는데 이번 안전처장이 약사 출신 아닙니까? 예. 약사 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허위 거짓 진술이 나와버리는 거죠. 아이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참아가면서 이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농장주 분들은 나는 모르고 나는 무지한 농민이고 그래서 살충제를 수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갖다 썼다. 이렇게 하고 언론 보도 보면 친환경 인증 받은 곳도 정부 지원 살충제 다 공급받았다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약재별 사용 관리 감독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고 해서 지금 네.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 추적제까지 잘 진행이 돼서 과거에 네. 문제점을 많이 없앴어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축산물 관리는 사실 공장형으로 이렇게 밀식 사육이 더 확대되면서 예. 거기에 또 무허가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실덩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농장주들의 문제도 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육하면서 정말 네.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 옛날식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자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왜 이런 식의 또 반응을 보이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처음 팜투 테이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예.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역대 장관분들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또 네. 초빙을 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부가 또 이게 네 사람 내 사람 가른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그러면 식품 안정처럼 일어나는 게 낫습니까? 농산물 관리를 예. 제가 2008년도 네.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바꿨죠. 처음으로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통령께 얘기하기를 이제 의학은 의학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해야지 식품의학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의학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고 예. 식품은 완전히 우리 농식품으로 와서 예. 안전과 생산 진흥 예.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짓는 그런 걸로 해야지. 예. 이번에 문제도 뭐 떠넘기기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대로, 그렇죠. 식품의학 안전처대로 예. 자꾸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게 이렇게 떠넘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지금 양분되어 가지고는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조금 지나면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 전 장관께서도 장관 임용되셨을 때 어공이셨죠? 예? 어쩌다 공무원이셨죠? 저는 농민이었습니다. 농민, 그러니까 농민부예요. 저 농민 출신이 장관이 돼서 한번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을 해보려 했는데 그때도 광우병 때문에 제가 물러났었는데 광우병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도 식품의 사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부터 해결을 하면 완전 광우병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에서도 식품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나 여수 이런 데서 양식되는 것들이 동해안에 와서 자연산으로 팔리는 고기는 생선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이제 식품의약안전청 관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해요. 해수부냐 뭐냐 이런 등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섭취하는 이 음식이 결국은 우리가 뭐 자녀만이나라 뭐 육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문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서 조금 그게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만들면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혁신이고 정부 구조조정이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정부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철밥통 지키기 운동의 하나의 전략입니까? 이분들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자기 밥도 안 지키면 꼭 그게 크게 죽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고가 나도 파출소가 경계선이 여기가 내 관할이다 저기가 네 관할이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유영진 식약처장이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일주일 전 얘기인데 그럼 뭐 약사 출신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전수조사 몇 군데 해보고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농업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식품에 0.001%만 위험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식품 안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거를 생각했다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아침에 제가 봤을 때 이 계란 살충제 사용한 곳이 22곳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32곳으로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점점점. 전수조사도 지금 너무 약식으로 막 그렇게. 제 말이 이제 그 질문이 그겁니다. 한 판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면. 제가 농민 출신이지만 가장 안전한 계란 갖다 놓지. 위험한 계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아예 이건 잘못했다 하고 거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네. 분명한 얘기를 이렇게 실질적인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덮을 수 없어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개발하는 것도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했었으면 좀 더 투명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적폐가 지금 쌓여 있는 게 문제군요. 어떻습니까? 이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 추진하는 법안 발의된 게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박인수 의원이 의사 출신인데 네. 그 문제가 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위 계란법이라 하는 다시 얘기하면 생산에서 최종 소비 단계까지 생산 이력 추적을 확실히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하자 네. 하는 법안이 지금 나와서 이번 우리 바른정당에서 예. 그거를 중점 법안으로 이번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 제가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이제 작년 AI 때문에 예. 그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같이 총체적으로 제가 농식품 장관 출신이니까 한번 네. 제대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주 그 우스운 질문입니다, 의원님. 네. 제가 고추를 식당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늘 어른들이 그러세요. 그 꼭다리까지 다 먹지 말고 머리부터 먹기 시작해서 나머지 끝부분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버려야 됩니까? 농약이 많습니까? 너무 그렇게. 근데 이제는 농약, 농산물 관리는 굉장히 농약 관리,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까지 관리하고. 네. 농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친환경 인증제 문제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도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리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품에 관해서 이제 친환경 인증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우리 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니까 네. 외부의 민간 용역업체에 맡겼어요. 예. 맡겨서 한 지금 64곳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게 처벌하고 관리하고 하는 등등을 철저하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했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전체가 또 부실덩어리입니다. 하하. 그래가지고 처벌도 뭐 몇 개월 정지 정도로 해놓으니까 전부 이렇게 짝짝꿍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요 달걀 사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 친환경 인증 문제도 근본적으로 인증기관도 그렇고 방법, 뭐 사후관리, 처벌 이런 확실하게 만들어내야지. 지금 친환경으로 나오는 인증 제품이 2배, 3배 값을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요. 안전하게 이렇게 주는데 예. 그거가 부실덩어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것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은천 의원께서 보시기에 방금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식탁 테이블까지의 모든, 어떤 처리 과정, 유통 과정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 특히 의학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앞으로 좀 우리의 식품 정책이 농식품부에서 어떤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시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무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조정만 해야 되는데 네. 식품의약안전처가 국무총리실로 옮겨갔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건 내려놓고 예. 총리실은 그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네. 해결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국무총리실이 있어야 되고 예. 의약품에 대해서는 완전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예. 또 이 지금 현재 말하는 계란, 예. 농식품 관계는 농식품을 완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꼭 만들어서 예. 이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하고 정부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역대를 보면 전부 의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분들이 알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약만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가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예.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맡아서 그걸 해야 서로 예. 이기적인 관계도 갖고 또 관리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반드시 뭐 의학과 약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과 관계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전능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장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코리아 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 외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은 이 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란 건 이제 해먹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의 샤로츠빌이라는 곳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어떤 해먹은 과제가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국 시간은 토요일이죠. 12일 날 미국 버지니아주 샤로츠빌에서 극우 성향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친나치주의자들이 네. 어떤 이제 시위를 벌였고요. 거기에 인권운동가들과 경찰이 충돌을 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이제 26명이 현재까지 이제 부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상자가 커진 거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추정되는 어떤 한 남성이 반대 진영으로 차를 또 몰고 가면서 이런 사상자들이 커졌는데요. 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단순히 어떤 인종 사건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예.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이런 경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어떤 비난한 성명을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 좀 감싸는 듯한 어떤 발언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불을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 성명이 현재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또 항의 차원의 모습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기업인들 일부가 이제 탈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없애버리겠다 해서 또 이제 해체를 해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극우 단체는 이번 주말부터 이제 미국 각 주요 도시죠.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또 이제 반대 집회를 또 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뭔가 오락가락했다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인 우월 단체를 어떻게 보면 감싸는 발언을 한 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12일에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폭력을 규탄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양쪽 사건이 이런 폭력 사건이라는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목소리를 내서 또 비난이 일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3일에는 비난의 대상에는 KKK 등 극단주의자한테가 포함된다. 결국은 이런 포함된다는 것 자체는 그 일부라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비난이 일자 그 다음 날에는 인종주의는 악이다 라면서 어떤 이런 비판적 모습을 취했다가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두 편에 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계속 좀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비난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일에서 같은 비슷한 주에 한 미국 관광객이 이 베를린에서 길을 가다가 나치식 인사를 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독일 사람한테 이 뒤통수를 얻어맞았거든요. 예. 그만큼 독일은 나치의 어떤 그런 패악에 대해서 역사적인 반성과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있는데 21세기의 미국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괜찮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런 어떤 인종차별 발언한 게 처음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예. 어떤 마약상들이 멕시칸들이 마약상을 해서 이제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 사실 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새롭다기보다 어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처음에 어떤 일은 아닌 걸로 봐서는 약간의 어떤 성격도 약간 본인의 어떤 생각도 약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것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남은 나라 대통령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샬럿츠빌 시의회가 취한 조치가 이번 사실은 이건 백인 우월 단체에 좀 자극을 한 것 같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시 보면 왜 샬럿츠빌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졌나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샬럿츠빌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예전 미국 남북 전쟁 때죠. 그 당시에 이제 네. 결국은
북구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남부구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이런 위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그 샤르츠빌이 위치한 이곳은 당시에는 남부군의 영토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남부군을 지휘하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사람의 동상 이런 것이 있는 지역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샤르츠빌 시의회가 이런 동상을 철거하고 그 외에 당시 남부군에 있었던 장군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공원의 이름을 바꾸기로 이런 결정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100일 우월주의자들이 이에 반대한 시위를 이제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최근에 말씀드린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비난이 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대통령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의 1인자이자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백인 우월주의는 역겨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모든 가치에 반대된다. 이런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 상원의원도 인종차별에 관용은 없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누구도 피부색과 출신,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중호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멘트를 또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지 전 미국 대통령 부자죠. 그분들도 네. 이제 공동 성명을 냈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런 비난 성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이거 직접 안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건데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달려오다가 차 문을 열고 침을 뱉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인종차별적 행위들이 백인 우월자들이 하는 아주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러면은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트럼프와 인종차별 이야기는 끝을 내고 살충제 계란 여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유럽에서 계속 지금 사건이 더 번져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주일 사이에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제 주요 국가죠. 거기를 포함한 7개국 정도에서 이런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개국입니다. 아시아에서의 2개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17개국인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홍콩, 그리고 유럽에서 주요 국가는 독일, 스웨덴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이렇게 주요 국가들 계속 좀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큼까지 좀 계속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들 국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응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일단 계란 판매를 중단시켰고, 그리고 현재 대규모 조사가 양계장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2차 식품에 대한 판매 중단, 그리고 살충제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닭들에 대한 살처분 이런 것이 좀 대규모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 나온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유럽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원인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이제 신속하게 알리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영국에서는 식품기준청이 홈페이지에 오염된 제품 명단을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것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개 제품이 이제 오염된 것으로 현재 공시가 돼 있고요. 프랑스도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곧 공개하겠다 하는데요. 여긴 좀 더 자세하게 감염된 계란 브랜드, 유통된 숫자, 입고 날짜, 그리고 살충제 성분으로 알려진 피프로닐의 함유량 이것까지도 이제 다 자세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유럽연합에서는 26일 날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이제 관련된 단합된 대응책일까요? 이런 것을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